바로 오늘 중국이 러시아군과 연합으로 동해를 침공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훈련 사상 처음으로 육해공 3군을 동시에 파견하며 한국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을 향한 중국의 공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위협을 동시에 시작했는데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사드 보복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한국에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한국이 이렇게 막 나가는 중국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떤 놀라운 반격으로 이 불리한 상황에 대반전을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동해에서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연합훈련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말이 연합훈련이지 이는 한반도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전세계 언론들이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이 훈련을 위해 다국적 훈련 사상 처음으로 육해공 3군을 동시에 파견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함께 극동 해역의 동해 북중부 해상에서 연해주 방면 지상군 지원과 항로 및 해상경제 활동 방어를 목표로 한 상호 운영성을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실질적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이 충격적인 작전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과 작년 그리고 올해 5월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합동훈련을 명목으로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해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극도의 공포에 몰아넣은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상초계기와 수호의 전투기 등 15대, 중국의 전략폭격기 4대가 한국 동해 해양 영토에 출현한 것인데요. 중국 전폭기들은 오전 8시쯤 이어도 서쪽에서 진입해 울릉도 우측을 지나갔고 러시아 공군기들은 동해 카디즈 북방으로 들어와 독도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군이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보다 훨씬 더 우월한 전력을 출동시키자 러시아와 중국 공군기는 불이 나게 도망갔는데요. 이번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최소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의 전투기와 해군 함정 등을 대한민국 동해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동해 침공 작전은 일주일간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총장 지휘 아래 러시아 동부 군관구 지역에서 전개되는데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몽골 등 총 13개 국가가 참여하며 총 5만여 명의 군인과 군용기 140대, 군함 60척 등 5천여 개의 장비가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반도 동해를 침공하는 이번 작전에서 중국은 신형 YU-20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시작으로 한국까지 중국의 작전 지역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공군의 원격 전투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평가하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는데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이 이렇게 이례적인 규모의 군사력을 동원해 군사적으로 한국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한국의 경제를 박살내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사드 보복은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라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이게도 중국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글로벌 기업들에게 뿌려대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무제한으로 찍어낸 돈의 지원을 받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YMTC가 애플의 낸드 플래시를 납품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애플은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최대 고객사로 애플을 중국에 빼앗기는 순간 한국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니케이 아시아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YMTC의 128단 낸드를 9월에 출시하는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SE 3세대 등에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애플이 자사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YMTC 제품의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애플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날개를 달아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애플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경계 대상 1호로 삼아왔습니다. 애플이 천문학적인 돈과 노하우를 중국과 일본에 전해주며 한국과 경쟁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아이폰 및 애플워치 디스플레이를 납품받고 있는 애플은 한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었던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에 수조 원을 투자했고, 수년 동안 재팬 디스플레이로부터 애플워치 디스플레이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기술력이 한참 못 미치는 중국 반도체 기업을 선택해 이 기술력까지 전수해주고 있는데요. 복수의 세계 주요 언론들은 팀 쿡이 중국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로비를 한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 애플 최고 경영자로 취임한 팀 쿡은 회사를 엄청나게 키워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잡스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애플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요. 팀 쿡이 애플을 성장시킨 비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중국 공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팀 쿡이 중국 사업을 위해 극비리의 2,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IT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7일 애플 내부 문서와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팀 쿡이 애플의 중국 사업 진행을 위해 중국 관리들과 중국 경제와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약속했다고 보도했고, 당시 팀 쿡은 최소 2,7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에 서명했다는 것이 디 인포메이션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좋지 않은 평판과 애플이 중국 경제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 중국 관리들을 우려하는 애플 경영진들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팀 쿡은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했고, 이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1250단어 분량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중국 제조사들이 앞선 제조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국 인재의 교육과 훈련, 중국 공급사의 부품을 더 많이 사용, 중국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쓰고 중국 대학이나 중국 IT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중국의 욕망과 한국의 영향력을 대폭 낮춰 메모리 반도체를 더 싸게 구매하려는 애플의 목표가 맞아떨어지면서 애플과 중국이 손을 잡고 한국을 공격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을 향한 중국의 공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수산업체 한 곳에 대해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한국 수산업체 모두의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식품기업의 코로나19 전파 방지 지침과 식품안전위생 관련 품질 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것은 유엔 본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 본사가 있는 유럽 국가들은 한국이 식품안전 및 위생 관련 품질 관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잘 해내고 있다며 이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거의 프리패스나 마찬가지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한국의 품질 관리가 안 좋다며 수입을 중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식품 관리에 최악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노동자들이 알몸으로 김치를 절이는 이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되는가 하면 이 귤과 파를 싱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염색약을 뿌리는 행위까지 최근 적발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귤을 물에 담갔더니 귤 색깔 잉크가 물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 중국산 파도 물에 적셔 휴지로 닦아보니 녹색 잉크가 묻어 나왔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중국의 식품관리 상황인데요. 이렇게 식품관리 최악인 나라가 식품관리 세계 최고인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시켜버린 것은 콧방귀도 안 나올 황당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세계 1위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 2억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며 세계 최고의 엔터 기업으로 성장한 넷플릭스가 중국에 복수 아닌 복수를 해주며 우리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최근 새롭게 선보인 중국 원작 오리지널 콘텐츠에
파트너 트랙의 여자 주인공을 애초 중국계 미국인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바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흥행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매우 불쾌하다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넷플릭스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26일 공개된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TV쇼 파트너 트랙은 보수적인 미국 뉴욕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되려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 잉그리드 윤의 도전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원작이 중국 작품이고 주인공도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실제로 파트너 트랙은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 헬렌 완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원작 소설 속 주인공 여성도 중국계 미국인이며 중국 문화가 은연중에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하며 주인공의 정체성을 한국계 미국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덩달아 주인공의 가족들도 한국계 이민자로 바꿨고 원작에 나온 중국어와 중국 문화도 모조리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바꿔버렸습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이 같은 결정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방증하는 예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혐오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현재 압도적인 세계 1위라며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결과 성과도 긍정적입니다. 파트너 트랙은 전 세계 공개 이튿날 미국에서 5위까지 치솟았고 전 세계 순위도 이튿날 12위까지 올랐습니다. 온갖 충격적인 방법들을 모두 동원해 한국을 짓밟으려 하고 있으면서 시진핑은 최근 뻔뻔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는 좋은 이웃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중 양국의 걸림돌을 배제하고 좋은 친구가 되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거짓말을 순순히 믿을 한국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러시를 이끌고 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그룹이 중국에서 과감하게 탈출 액션을 취하자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을 따라 탈중국 러시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SDI는 중국 배터리팩 공장 2곳을 폐쇄해버렸고 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국 공장 1곳을 팔고 떠났습니다. LG전자도 중국 내 공장 2곳을 문 닫았고 이에 따라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글로벌 벤더 업체들이 함께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고 특히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자동차 등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 구매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까지 발족하며 중국에 엄청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